자, 지금 여당이 자기들 의원 12명을 탈당 내지 출당을 시켰습니다. 비례대표 윤명야 양이원영은 출당을 시켰고, 그러니까 배지를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나머지 지역구 의원 10명은 이제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당의 조치를 이렇게 수용했고, 아마 남은 사람들도 다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 자, 대선 앞두고 제사를 도려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우상호 등 4명은 강력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상호, 오영훈, 김한정, 김혜재 등 4명은 탈당을 거부하고, 우상호는 특히 명단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어머니 암투병 중 돌아가셔서 묘지 땅이 해당 토지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한정도 경찰에서도 장기간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의 탈당 결정은 그런 조사 끝에 혐의 없음을 갖다가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임종성 등이 가족이 산 땅은 10배가 뛰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말하지는 않고 발표해서 그 또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송영길 체제에서 매우 교묘한 수를 뒀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번에 탈당 권유를 받은 사람, 그리고 출당 대상자 12명 중에 5명이 이재명 측근이라는 겁니다. 김한정, 문진석, 서영석, 양이원영 등 5명은 이재명의 성장과 공정포럼 창립 멤버고, 임종성은 이재명계 조직 총괄로 해외까지 막 나는 이재명 지원 조직 공명포럼 출범 준비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재명계가 이번 탈당 출당 권유로 집중타를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권의위원회가 12명 명단을 발표하고 당에 넘기고, 당이 저거를 갖다가 명단을 어제 공개하고 탈당 출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저 행태는 여태까지의 민주당 더불어거수기당의 형태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형태로 보면 권의위원회에 조사를 넘겼다가 권의위원회가 한두 명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 일이고, 다 이렇게 허지부지하고 당에서도 시간 지나면 선거 끝나버린 거 허지부지해서 끝낼 건데, 이번에 왜 저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시오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야당이 비판하고 언론이 비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쇼라고 치더라도 이 쇼가 매우 큰 충격요법을 내포하고 있는 시효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내 팔을 하나 잘라서 적을 100명은 죽이겠다라는 시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송영길이가 지금 외파리 전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당 내부적으로는 이재명계에 대해서 일단은 5명 핵심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 외쪽으로는 윤석열 등 야권의 대권 주자를 겨냥한 포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 12명이 지금 저 12명에 대해서 무혐의를 하거나 수사도 하지 않은 특수본에다가 다시 보내봤자, 특수본에서 저 12명이 다시 대부분 유죄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시간을 끌면서 허지부지 전략을 구사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권으로서는 당 안팎에 대선을 앞두고 좀 칼질을 해야 될 상황에서 사정을 하려면 사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공정성이 결여된 사정을 했을 때 국민들이 정치적 공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174명 있어도 12명을 한꺼번에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은 나중에 저게 당이 과거에 열린 우리당처럼 우리가 열려서 국회의원이 다 나가버리는 시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저렇게 하느냐. 청와대 반응이 핵심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잘된 결정이다라고 청와대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특히 지금 청와대 정치 공작의 잠범인인 이철희 정무수석이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그동안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달라지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다. 깜짝 놀랐다.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말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반발을 보면 김한정 의원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정은 옛날에 DJ 비서 출신으로 구력이 있는 사람이죠. 국회의원 때려잡을 게 아니라 문재인 눈과 귀를 가진 부동산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해라. 라디오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국회의원 때려잡고 면죄부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의기양양했던 그 정책 책임자들 다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을 색출 조사해야 된다.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우리한테 떠넘기고 나가서 일단 살아서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당 지도부가 아니다. 인권 침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그동안 특수보는 유일하게 그 정찬민이라고 용인시장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을 갖다가 하나 걸었죠. 그래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보완하라 해서 특수본이 확인 후 재신청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야당 압박용이다. 지금까지는 야당은 하나 지금 두들겨 잡고 있는데 자기들 쪽에 12명을 두들겨 잡고 나면 우리가 제4를 먼저 깎은 다음에 저쪽에는 뼈를 치겠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당이 이제 너가 조사를 받을 차례다. 그래서 너네들 당 대표주자 5명부터 소속원 저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결단하라.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말만 놓고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어떤 색깔을 가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스스로 권익위에 넘겨서 부동산 투기 의혹 있는 사람을 12명을 명단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다면 그게 쇼를 하더라도 어쨌든 저 정도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번에는 이제 너가 차례라. 우리 쇼는 끝났으니까 너가 쇼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이 사람이 주로 건물이나 땅을 사람들 끌어들여서 사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기를 치거나 빼앗았다 이런 논란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이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들도 이렇게 하라. 이런 지금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여당의 본질 흐리기 쉬우다. 여야가 모두 부동산 감사원이 나서서 조사를 하라. 자, 과거에 한국감정원이 지금 부동산원이 됐죠. 거기서 나서서 조사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비교할 때 부자 정당이라고 이미지가 더 강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민주당이 더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의 투기 전수조사를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의뢰하겠다라고 하는데 권익위의 정치적 조사를 거부하는 방어 전략이라고 하지만 부동산 감사원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넘기고 그들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맞는 겁니다. 제 같으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국정조사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문가리가 이제 이 외파리 쇼를 하기 시작했어요. 팔을 조금 돌린 다음에 야권이나 상대방을 겨냥해서 청소를 하려고 한다. 이 외파리 쇼를 버텨내는 것은 더 나은 도덕성과 양심을 가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We are